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속쓰리 70불을 돌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좋은 가격에 매도하신 분, 그리고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 이제 새롭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수정된 표준 편차 전략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근거 있는 투자 방법을 한번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뭐 제가 속설 방송을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9불도 있었고요. 7불, 8불, 30불, 뭐 20불, 그리고 50불 때도 한번 충격이 컸었습니다. 어쨌든 70불까지 지금 믿음의 숫자를 달성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었는데, 자, 속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저도 22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제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레버리지 투자 상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험하다라는 근거가 그냥 3배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증권사에서 리스크 관리 쓸 때 많이들 사용하는 이제 바라는 이제 위험 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표준 편차만 따와서 제가 하락에 대한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면 매수해보자라는 거였고, 목적은 좀 인생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사다리를 깨고 부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전략은 결국 레버리지밖에 없다라는, 거기서 시작한 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에 대한 의문점 여러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자, 그동안 AI가 1년 반, 2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 왔잖아요. 자, 그 다음 생긴 테마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휴머노이드, 인공위성, 우주항공, 그리고 이 드론 택시,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앞으로의 반도체의 쓰임새, 특히나 하드웨어의 쓰임새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 한번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7불에서 27불까지 왔었고, 뭐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팀 제도권에서는 제가 매일 오후 8시마다 이렇게 가격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20불 때도 있었네요. 팀프랑 같이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자산과 이 방어적인 자산을 같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일부 해지를 하자라는 그런 측면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둘 다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70불까지 목표한 가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전략은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조금 더 결과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속슬은 이 속스라는 이 블랙락에서 반도체 기초지수로 한 3배 레버리지를 이 속슬이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디렉션이라는 운용사에서 이 기초지수를 바탕으로 1일 변동성의 3배 움직임을 추종하게 만든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말해서 1% 움직이면요 3% 움직이는 거거든요. 30% 빠지면요 계좌 녹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장치가 뭐냐면은 20개, 30개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기술주랑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결국 망하지 않을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생활에 가깝게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밥솥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리모컨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앞으로 인공위성,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테마가 확산될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그 자체다. 자체, 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그냥 단일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문명을 떠받치는 어떤 그 거대한 생태계의 측면에서 이 밸류체인이라는, 왜냐하면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밸류체인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 밸류체인이에요. 속스, 기초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에 3배를 추종하는 게 속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속스 기초지수 안에 마이크론, AMD, 엔비디아,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에이멧, 브로드컴, 램 리서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클라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제 마이크론 78년, 엔비디아 93년,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종목들이 어벤져스로 팀 통째로 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별적인 종목들은 뭐 위기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이 팀 전체가 뭐 한날 한시에 동시에 망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좋겠습니다. 속수 표준 편차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주식 매수할 때 보통 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좋아 보이니까 사고, 누가 사라니까 사고, 이런 건데, 통계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감이나 어떤 감정으로 매수하기에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자, 표준 편차는 주식이 예를 들면은 1, 2, 3, 4, 5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기간의 데이터를 누적해 보니까 이 일정한 움직임의 범위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3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범위를 형성하고 이 범위를 벗어날 때만 매수하자라는 것이 표준편차의 골자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 가장 많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확률 분포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95%거든요. 그러니까 95%의 확률 안에서 대부분의 이 숫자의 주식 움직임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벗어날 때만 매수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5%의 확률로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요 확률에는 큰 돈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일상적인 잔잔바리 공격은 68.3%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는데 일정 부분을 벗어났네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요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 범위를 벗어나서 하락할 때만 매수를 하자는 것이 표준편차의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1표준편차라고 하고요. 얘를 2표준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뭐 5% 그다음에 뭐 30% 확률로 매수하는 거니까 잘 안 올 수도 있겠네요 하겠지만 보세요. 25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데이터거든요. 그러면은 매수 횟수는 총 18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표준 편차를 벗어날 때만 매수하는 거거든요. 1표준 편차의 그 주가의 움직임의 폭을 벗어나는 숫자는 속슬 기준으로 7.2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 요 구간이 7.26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매일 뽑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7.7% 오른 거 안 삽니다. 빠진 거 덜 빠졌죠. 안 사요. 기준은 여기 7.26에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23.25% 빠졌거든요. 이때 매수하는 거죠. 한 번밖에 안 오나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7.26에 매수하는 숫자는 총 18번 있고요. 매수 횟수 진짜 18번 오는 거 맞나요? 보시면은 자 3월 26일 날 8.56 빠졌죠. 매수합니다. 9.74 매수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빠졌을 때 보통 우리는 여기서 팔거나 도망가거나 누구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회가 왔네?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네? 이때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요.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어떤 하락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1차 급락, 2차 급락 때 무시무시 했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6불, 7불, 8불 갔을 때는 죽음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요럴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도체는 안 망한다라는 큰 뭐 어떤 맹신한 믿음이 있고 가격은 자꾸 매수 기회를 주고 이제 문제는 내 시드를 한 번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여서 몰빵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1년 동안에 한 20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매년 20번 이상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나더라도 남들보다 3배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1, 20% 먹으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1, 200% 먹어도 적어요. 속슬은요. 하여튼 그렇게 분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보시고요.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0월 19일 요게 1차 급락식이고요. 2차 급락식입니다. 이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8.94였어요. 이해되시죠? 8.94보다 더 빠지면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급락 시기는 8.32였어요. 제가 이 70불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표준 편차를 7%를 사용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수정된 전략은요. 8.3을 쓰려고 합니다. 최근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매수 기회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8.3 해도 여러분들 크게 뒤처진다라는 생각 없이 그리고 벌어놓은 거를 쟁여놓고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부터는 보너스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에 8.3 숫자가 일단 제가 제시해드린 숫자고요. 어제 딱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루 움직임이 급락했다가 이게 70불 넘어가서 좋다 그러다가 하루 움직임입니다. 어제 63불까지 떨어졌거든요. 딱 여기 매수가 되잖아요. 매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올라간 거예요. 보통 이런 흐름이 되게 많았어요. 1년 동안 저와 멤버십 하신 분들 느껴보셨겠지만 급락해서 체결됐습니다 하는데 다음날 올라있고 그 다음날 오르고 막 이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여기서 사거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 떨어지면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막 난리 부르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거 표준편차의 개념의 핵심이다. 어쨌든 음해복리 뭐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오를 때는 너무 좋거든요. 오를 때는. 근데 떨어질 때는 이제 3배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녹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실 겁니다. 뭐 마틴게일 전략인 건데 이제 계좌 막상 그 음수가 찍혀 있으면 그리고 음수가 20, 30% 넘어가 버리면 좀 이제 매수 버튼 누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게 한 번만 이기면 된다. 한 번만
언젠가 두 배씩 투자했을 때 한 번만 이기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드에 대한 기준은요 20번입니다. 1년에 20번. 지금부터 시작한다? 20번에 1억이면 500만 원씩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게일 전략, 도박판에서 반드시 이기는 전략. 그래서 베팅 횟수를 정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정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20번 이상의 시드를 마련해 놓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뭐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더 빠지기를 기다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때가 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1시그마 정리해드리면 8.3이고요. 그리고 2시그마 16% 이렇게 일단은 매수하시면은 뭐 여러분들 마음인데 뭐 정확한 숫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 8시마다 요 가격을 정해서 매일 표준편차 알림을 숫자로 정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 가격에 매수 주문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실 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속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